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지주사 중에 하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지주사, 이 CJ그룹의 지주사인 주 CJ입니다. 제목을 좀 보면 올리브영이 보이시고 그다음 주가 누르기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한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상법 개정이 됐고 2차 상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와서 3차, 4차 앞으로 상법 개정안은 더 강해지고 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주사들 오랜만에 시세 분출을 한 지주사들의 하루였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렇게 좀 보면 너무나 앞서가는데 아직까지 경영권 승계가 이 지배 구조가 안 된 곳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전자를 어이없고 안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항상 지주사에서 함께 들썩이고 있고요. 현대차그룹도 아직까지 정의선 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안 됐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이야기 또 현대모비스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CJ그룹 역시도 아직까지 경영권 승계가 미완성입니다. 특히 CJ그룹은 이제 4세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4세의 핵심이죠. 아들 이선호 CJ 제일제당이 엊그제 제일제당 실장이 6년 만에 지주회사인 주 CJ로 복귀했다.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약간 묻히기는 했는데 이선호 실장이 6년 전에 주 CJ에 있다가 제일제당 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지주사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자, 막 여러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의. 근데 이선호 실장이 이제 주 CJ로 돌아오는 것은 CJ그룹도 이제 새로운 햇반 이런 거에 떠나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필요하다. 그 전략을 짜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켠에서는 당연히 이 경영권 상속 또 지배 구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있고요. 또 잘 아는 또 고 이맹희 씨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재현 회장 그리고 이선호 실장이 이제 이재현 회장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남매가 있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CJ그룹은 지배가 되고 있느냐. 정점에 이재현 회장이 저 지주사인 주 CJ를 한 42%를 완벽하게 지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 CJ 밑에 이제 CJ그룹들이 계열사들이 쭉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 CJ 가격도 비싼데 저기 4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아들, 딸, 이 남매가 특히 이선호 실장이 받아가지고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입니다. 그 돈을 낼 게 없어요. 하고 막 CJ그룹 중에 계열사들이 요즘 좀 힘든 곳들도 많잖아요. CJ E&M도 그렇고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돈 나올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은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올리브영 언제 상장하냐. 다른 한켠에서는 야, 올리브영 상장 안 한대. 주 CJ와 합병한대. 정말 뜨거운 관심인데요. 올리브영은 높은 브랜드 가치 명동 당장 가보시면 그 올리브영 못 들어갑니다. 줄 서서 막 들어갈 정도지 않습니까? 거기다 실제적인 실적이 찍히는 성장 파워까지 갖고 있습니다. 2016년 때 이제 매출 1조 됐다라고 해서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 2조, 3조, 4조 되더니 작년이 4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5조 이상 이제 가게 되는 정말 급성장의 거기에 브랜드 가치까지 글로벌 가치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브영 상장 추진해서 가도 8조는 그냥 무난하게 이 상장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이선호 실장 입장, 이 4세들 입장에서는 이걸 상장해 버리면은 이제 그 주 CJ의 지분을 받을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올리브영을 상장을 안 하고 이것을 기존의 주 CJ와 합병을 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 CJ는 거의 미분이 없지만 이 4세가 올리브영으로 가면 지분이 꽤 많은 거예요. 저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왼쪽이 지주회사인 주 CJ입니다. 이재현 회장이 42% 갖고 있죠. 그러면서 확고하게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3.2%밖에 안 되잖아요. 이선호 실장이.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올리브영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주 CJ 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사주가 보이고 이선호 실장 지분이 11%가 되는.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지분은 상당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합병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지금 보면 저게 자사주 있죠.
저기 이제 자사주를 지금 이번에 3법 개정안도 이성영 의원이 나왔지만은 이제 뭐 어디까지 소각할지 모르겠지만 신규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이고 기존 자사주 소각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 자사주를 태워버린다. 그러면 이선호 실장 지분이 거의 한 14%, 15%, 저기 남매 이경우 실장까지 합치면은 남매 지분이 거의 한 20%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된다면 주 CJ가 있고 남매가 있고 저걸 합병을 치게 되면 글쎄요, 꽤 이제 큰 돈, 물론 돈은 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보는 저 주 CJ의 지분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올리브영과 주 CJ를 합병을 한다. 그런 다음에 통합 CJ를 만들고 그 통합 CJ를 이선호 실장이 이제 지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나올 거야, 올리브영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 CJ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헷갈리잖아요. 투자 전략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합병을 만약에 한다 치면 합병 비율이라는 게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합병해서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는 무조건 올리브영을 높게 쳐줘야 되겠죠. 저건 뭐 쉽게 왜? 올리브영의 오너 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두 개를 합병할 때는 주 CJ는 상장 기업이고 올리브영은 비상장이잖아요. 그럼 합병 비율은 어떻게 치냐? 상장사는 주가입니다. 무조건. 뭐 어렵게 주당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주가 기준으로 가고 비상자는 본질 가치라고 해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세 입장에서는 CJ 주가가 떨어져야 좋고요. 올리브영은 안 그래도 사업 잘하니까 본질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올리브영에게 더 합병 비율을 많이 주면 주 CJ 지분을 더 많이 갖고 가게 되겠고 이런 시나리오라면 지금 CJ 비롯해서 지주사들이 막 좋아라 하지만 주 CJ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왜 합병하냐? 이런 알짜 차라리 이거 해라. 이거 뭐 단독 상장을 해라. 왜냐? 지금까지 놓고 보니까 올리브영의 가치가 거의 주 CJ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 상장 아니니까 이거 상장으로 가라.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올수록 주 CJ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오너들 입장에서 특히 4세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이선호 실장이 돌아왔잖아요. 올리브영 거치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연내에는 얘를 합병할지 단독 상장할지를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연내 판단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CJ 주가는 주 CJ 주가는 좋을 수가 없는 뭐 그걸 인위적으로 누가 누른다 뭐 이런 증거를 대라 그러면 알 수 없지만 뭐 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우리 주주사들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왜? 비상장의 올리브영은 지금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지금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법은 뭐냐? 연내 빠른 결정을 하고 합병 비율까지 보는 것이 주 CJ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인할 체크 포인트다라고 해서 지주사들의 승승장구 속에서 이 주 CJ만큼은 조금 투자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작전 이야기 펼쳐봤습니다.